쿠팡 2022년도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5%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이 92.3% 감소했습니다.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회전율은 9.75전으로 산출이 되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6%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표준적 예제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의 그 스르프 실전 분석은 제약이론 경영의 표준적 예제의 하나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준적 예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경험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강하게 강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전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또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중퇴자에 의해 설립된 아시아의 아마존이 어떻게 포춘 500대 기업에 처음으로 안착하게 되었습니까? 포춘지 니콜라스 고든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2023년 포춘 500대 리스트에서 쿠팡이 190위에 올라서 놀라운 새로운 기업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대부분 한국 지역에서만 거래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쿠팡이 물주를 구한 것은 스탠리 드러켄 밀러와 빌 에크맨과 같은 후원자와 또 손정희 씨의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를 끌어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IPO 전까지는 소프트뱅크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적자의 연속을 진행하다가 2022년도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분을 하는 것은 하반기 쪽은 영업이익인데 상반기 쪽에 적자폭이 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영업손실이지만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봐진 내용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쿠팡은 자체 트럭과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로봇공학 창고 자동화에 많은 투자를 했다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뉴스에서는 뉴시스에서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강경 모드로 택배 노조 간부 고소했다는 뉴스 보도 내용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022년도에 25조 7,684억 원을 달성해서 26.5% 증가했고요. 재고 자산은 상품 재고 자산 24.5% 비례해서 거의 비례해서 증가했고요. 매출 총액이 크게 늘었고 판매 관리비도 증가했습니다만은 워낙에 이 비용이 나가는 게 많아서 판매 관리비가 적자가 366억 원 났습니다만은 2021년도에 1조 1,720억 원보다는 무려 96.9%가 개선이 된 실적입니다. 이렇게 원가 회계가 결산이 됐는데 스루풋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6조 9천억 원대로서 18.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도 상품 매입 가격 하락이 되지 않았겠느냐, 또는 만약에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면은 상대적으로 인상이 됐다, 판매 가격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풋율
그 4.3%로 마진율이 상승했고요. 운영비용이 21.6%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이 0.99로 1위면은 손익분기점인데 약간 0.01포인트가 낮아져 가지고 슬픈 영업이익은 945억 원 적자입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아니 영업손실보다 더 손실이 났는데 579억 원이 더 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그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인데요. 4천억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도 거의 유사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제가 이것은 그 역순으로 맞춰준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1번과 2번 MC하고 OE의 합계액은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의 합인데 이것을 이 두 가지로 분리, 디커플링해서 분석에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금액상으로 11% 증가했고 총 이 제조 비용이라고 그러죠. 0.8%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매출이 아니고 그 재료비가 0.8% 상승했는데 이것으로 봐서 상품 매입 가격도 2차적으로 이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어요. 1번과 2번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이 검증을 해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4,655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4,028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627억 원의 그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좀 그 6억 4,600만 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뭔지는 전혀 추적할 수는 없고요. 전년도에는 또 그 갭이 또 너무 큽니다. 1,669억 원인데 요게 작년도 뉴스에 보면은 그 쿠팡의 물류 탱크 화재로 인해서 아마 재고자산 손실 금액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 재고자산 흐름으로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들이 사업보고서에 어떤 그 표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찾지 않으면은 약간 다른 쪽에서 재고 쪽 말고 다른 쪽에서 재해 손실이 있었다는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뭐 이런 금액이 나오진 않죠.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인건비가 4조 5천억 원대로서 6.4% 증가했고요. 이 사업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 수가 몇 명인지 몰라서 인당 평균 임금액은 산출할 수 없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료가 13.6% 증가했고 운반 및 임차료가 무려 9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송비도 많이 올려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까지 나온 그 평가 그 지표들을 모은 거를 경영 지표로서 말씀드리면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슬픈율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회사가 반증할 수 있으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이 많이 개선이 됐고 레버리지율,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크게 개선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73.5%는 국내 기업인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부채 비율 이런 것 때문에 또 한국에 상장을 안 한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하자본 아까 그 이익률 마이너스 6%, 투하자본 손실률이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 논리도표로 얘기를 하면은 충분 조건 논리인데요.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실업분율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그러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으로 산출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제시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재고 흐름으로도 데이터를 공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추가적인 투명 무죄 입증을 위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예측을 해 보면은 영업이익을 제로로 봤을 때 이 31조 한 3,500억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됩니다만 뭐 31조로 끝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497억 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한한 가격보다도 그 우수리가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왜 나느냐 그러면은 재고가 20% 증가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런데 재고가 20% 감소하면은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재고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되죠. 의사결정에 이제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루프 관점에서는 이 손익분기점 산식에 의해서 하면은 31조 한 6,830억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제시를 하면은 30조 9천억 정도면은 있는 그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더라도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계약을 할 수 없이 어떤 이게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3,090만 원에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8.4%도 증분하는데 성공을 해보자. 또 회전을 빠르게 하면은 그러면은 추가 그 판매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33.5천억이 돼야 되면은 영업이익이 5,633억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스리포트 회계 기준은 원가 회계 기준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또 매출 신장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 이렇게 돼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매가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스루프트 회계는 지금 예시한 대로 판매가가 낮게 일부라도 낮게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치들이 나온 것을 정리를 사분면으로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쿠팡은 영업활동 대부분을 한국에서 하는데 왜 미국에 상장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자 부채 압박률의 1위 은행권이나 뭐 이런 금감원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덜 압박을 좀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차익 및 유상증자 자금 확보가 아무래도 뭐 하버드 대학원 중퇴라고까지 굳이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비즈니스라는 게 하버드라는 게 또 미국에서도 유명한 데니까 인맥이란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자금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느냐. 자기가 다 자기 자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물줄을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미국식이면은 그래서 뭐 이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언제 올라갈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이상 쿠팡 2022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좀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했습니다.